특히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대구, 경북 영남권 유권자들 이념, 지역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이제 막 사전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번 4.15 총선에서 지금 미래통합당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많은 흠집내기를 하면서 태클을 걸면서,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 대한 견제와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미래통합당들이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팩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 국가가 어떤 위기상에 닥쳤을 때 그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바로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요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시절에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달달이 1월달 한반도 전쟁 위기설, 2월달 전쟁 위기설, 3월달 전쟁 위기설, 달달이 전쟁 위기설이 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의 최극에 달하는 그런 대립관계를 만들어내면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쟁 위기라는 그런 최극의 공포감까지 느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남북대화, 그리고 한미대화,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 최초로 북미대화까지 이끌어내면서 이 전쟁 위기설의 이 한반도를요 바로 한순간에 평화 모드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의 이 사드 배치라는 이 악수로 인해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한국을 찾지를 않으면서 중소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답방을 하는 그런 외교 성과를 거두면서 끊임없이 중국을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사드 문제 역시도 큰 걸림돌 없이 현재 외교적인 그런 능력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맺었던 이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정,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 2019년도 작년 여름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경제보복을 해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 수출 금지. 이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감하게 일본과의 이 맞대응 전략을 펼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국력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을 한다.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일본과의 이 경제전쟁에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결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요 일본의 이 수출 규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은요 일본의 관광산업 그리고 기타 이 소비재 산업에 대한민국의 이 불매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타격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 수입에 의존해오던 이 소재 부품 산업을 국산화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성과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소재 부품 산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반도의 전쟁 위기, 그리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생긴 중국과의 이 외교 갈등,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로 생긴 일본과의 이 경제 갈등, 이런 위기들은요 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로 인해서 발생된 국가적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싸질러 놓은 이 똥들을요 문재인 정부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위기는요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각국의 이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리더십을 지금 배우겠다라고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걸 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네, 바로 저 미래통합당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이렇게 나열했던 이 국가적인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미래통합당들은 그때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반도 위기설이 감돌 때 뭐 했습니까? 그리고 중국과의 이 외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를 했죠.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에 죽으라고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이 무역 전쟁에 전 국민이 맞서 싸우고 있을 때 일본을 두둔을 하고 우리 정부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에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반대만 했었죠. 추경 처음에 황교안 대표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이 국가적 이 위기 상황, 재난 상황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집권을 했던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메르스 사태와 그리고 세월호 사태, 이런 국가적인 이런 위기와 재난이 닥쳤던 이 시기에 아무런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던 저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위기에 제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이 리더십을 선택을 할 것인지, 정말 국가적 위기와 재난이 닥쳐도 정말 아무런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으면서 현재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이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고 헐뜯고 뒷다리 잡고 하고 있는 저들의 리더십을 택할 것인지 한 번만 딱 생각을 해보시면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누가 옳은 것인지. 이번 4.15 총선이 정말 답입니다.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대구, 경북 이 영남권 유권자를 이념, 지역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누가 진심으로 일해줄 사람인지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